소리가 안 들리는데? 시작하도록 할까요? 네, 혹시 목소리랑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제가 음소거가 돼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목소리랑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보이, 감사합니다. 네, 오늘 현우랑 제가 발표를 하고자 한 논문은 그 메타 IA에서 나온 Self-Supervised Learning from Images with a Joint Embedding Predictive Architecture라는 논문입니다. 줄여서 IJEPA라고 합니다. 음, 먼저 소개부터 해드리자면은 Self-Supervised Learning이 이제 두 가지 갈래로 나뉘는데 먼저 Invariance-Based Pre-training Methods는 뭐 다이너, MSN, 아이봇 같은 이제 그 논문들이 소개가 되어 왔고 핵심 포인트는 그 뷰를 바꾸는 그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활용을 해서 이미지의 파지티브 데이터 페어를 얻어서 학습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티처 스튜던트 모델을 활용을 해서 스튜던트 모델 쪽에 EMA를 적용을 하는 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어, 그 하이 시메틱 레벨에서의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고 하는데 이는 그 원래 본 이미지랑 그리고 어그멘테이션이 된 이미지 둘 다 그 인코더를 태워서 피처를 얻은 다음에 그 피처 단에서의 비교를 통한 로스를 이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만 이제 적용이 좀 가능하도록 그런 바이어스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Self Supervised Generative Methods라는 이제 갈래가 또 있는데 이거는 뭐 MA, BEIT, SIM-MIM, 데이터 투백, 컨셉 어토 인코더 등과 같이 되게 다양한 논문들이 소개가 되어 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기본 주어진 이미지가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마스크를 활용을 해서 일정 부분 마스크를 가려놓은 것을 이제 새로운 다른 이미지로 얻어내고 그로부터 그 마스크 씌워진 부분을 제네레이션 해서 그 픽셀 레벨 단에서 제네레이션 된 이제 그 픽셀 레벨 제네레이션 된 것과 그리고 브라운 트루스를 비교를 하는 로스를 활용해서 모델을 학습하기 때문에 어, 좀 로우 시멘틱 레벨에서의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인베리언스 베이스드 프리트레이닝 메서드보다는 좀 성능이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거는 이제 IJEPA라고 해서 Image Based Joint Embedding Predictive Architecture라는 것인데 어, 이제 본 논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Invariance Based Methods랑 Generative Method 두 개를 이제 혼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Generative Method에 가깝고 하지만 그 Invariance Method라고 이제 저자들이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보통 Generative Method는 마스크를 씌운 다음에 그 해당 부분과 그라운드 트루스를 이제 픽셀 레벨 단에서 비교를 하는 로스를 이용을 하는데 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어, 둘 다 이제 인코더를 통해서 어떤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비교를 통해서 로스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이제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멀티 마스크 스트래터지라는 걸 이용을 해서 그 제네레이티브 메서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코더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잘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멀티 마스크 스트래터지를 소개를 합니다. 또 하나의 장점으로는 이제 매우 그 컴퓨테이셔널하게 효율적이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계산을 함으로써 그 인코더 사용으로 인해서 이제 7% 정도의 더 많은 컴퓨테이션이 들지만 하지만 수렴에는 5배 정도 더 빠르게 수렴하기 때문에 매우 에피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러빌리티는 뒤에서 익스페리먼트 부분에서도 있겠지만 이제 데이터 셋 사이즈가 큼에 따라서 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그리고 모델 사이즈가 더 큼에 따라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미지넷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한 이미지넷 원키로 클래시피케이션한 결과를 보면은 이 GPU 방어가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존에 알려져 있는 다른 그 논문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invariance based method가 바로 A에서 표시된 joint embedding architecture라고 해서 이제 주어진 이미지 Y가 있을 때 여기에 이제 뷰를 다르게 하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그멘테이션을 가해서 똑같은 이미지로부터 파생된 어떤 다른 이미지 X를 만들어내고 각각을 엔코더에 통과시켜서 얻은 피처 SY와 XX를 비교를 이제 디스턴스로 비교를 해서 어, 그 모델을 학습하는 방식이 A입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제너레이티브 아키텍처인데 이거는 어떤 이미지 Y가 주어졌을 때 그 이미지 Y의 어떤 특정 부분의 마스크를 이제 가한 것이 X가 되겠고 그리고 Z 같은 경우에는 그 마스크에 대한 어떤 임베딩과 그리고 그 마스크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레이턴트 Z로 입력을 해주고 X를 인코더와 디코더를 통해서 이제 그 마스크 부분까지 프리딕션한 Y 햇 값을 얻어내면은 그 Y 햇과 Y 간의 어떤 픽셀 레벨에서의 컴패리즌을 통해서 이제 모델을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방식인데 보시면은 그 A에서 그 이제 비교하고자 하는 이미지와 원래 이미지 둘 다 엔코더를 태우는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 B에 접목시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Y과 Y를 가지고 비교를 했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피처인 이제 SY 햇과 그리고 SY 간의 비교를 통해서 모델을 학습을 합니다. 그 이제 메서드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세 가지 알아야 하는 게 있는데 어, 그 블락을 뽑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블락이라는 게 있고 타겟 블락이라는 것이 있는데 컨텍스트는 이제 그 원래 주어진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기존 이미지에서 0.85와 1 사이의 어떤 랜덤 스케일을 가지고 블락을 뽑아낸 다음에 그리고 1대1 비율로 뽑아냅니다. 그리고 타깃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멀티 블락 스트래터지를 이용을 해서 하나가 아닌 N개의 랜덤 블락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락을 뽑는 이제 방식은 0.15와 0.2의 비율, 그 기존 이미지에 대한 크기가 이 정도 되는 블락을 뽑고 그리고 이제 가로 세로 비율이 이 정도 레인지 안에 있는 그러한 N개의 랜덤한 블락을 뽑게 됩니다. 그 프레딕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이거는 뒤에서 그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그림이 전체적인 그 알고리즘을 나타내는 것인데 먼저 원래는 1대1 비율로 한다고 했지만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기존 주어진 이미지에 대해서 컨텍스트를 이 정도 뽑아내게 되면은 먼저 뽑아내고 그 다음에 타겟도 이제 기존 이미지에서 그 앞서 말씀드린 기준에 맞게 M개 여기서는 3개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먼저 컨텍스트 죄송합니다. 먼저 그 여기서 이제 그 이미지가 4x4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 인코더 타겟 컨텍스트 인코더랑 타겟 인코더를 모두 VIT를 쓰기 때문에 먼저 패치로 나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x4 패치로 나눠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 3x2 크기의 컨텍스트 블락이 있고 그리고 타겟이 이렇게 3개가 뽑혔을 때
그러면은 컨텍스트는 타겟이 이제 타겟 부분을 예측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겹치는 부분을 먼저 모두 빼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파란색과 노란색 같은 경우는 겹치는 부분이 없고 이 빨간색 같은 부분이 컨텍스트로 뽑은 블락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이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6개 중 4개를 이제 컨텍스트 인코더를 통과시켜서 값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각각 타겟 이제 위치에 맞게 마스크와 포지셔닝 그 벡터가 들어간 것을 이렇게 컴캣을 해준 다음에 이거를 단순히 프리딕터에 통과시켜서 해당 마스크 부분을 유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추한 값과 원래 그 타겟 각각의 타겟 블럭을 타겟 VIT인 타겟 인코더를 통과시킨 값과 이제 비교를 해서 그 M개 모든 타겟 블럭에 대해서 비교를 한 것을 합산을 하여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피겨 4를 보면은 좀 더 자세히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 오리지널 이미지가 이렇게 있고 컨텍스트 블락을 이렇게 빨간색 박스로 뽑아내게 되면은 그리고 추가로 타겟도 이제 4개를 여기는 M이 4여서 4개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타겟 블락을 먼저 컨텍스트 블락에서 모두 제외를 시킨 이 나머지 부분을 컨텍스트 인코더에 통과를 시켜서 값을 얻게 된 다음에 이제 각각의 타겟 블락에 대해서 해당 위치에 대한 마스크랑 포지션을 임베딩 값을 이제 컨캐트한 것을 프리딕터를 통해서 어, 유치를 하게 됩니다. 혹시 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VIT라서 이게 가능한 것 같은데 혹시 CNN에서도 이거 실험을 한 건가요? 아니요, 여기서는 VIP 가지고만 했습니다. 그 아마 다른 CNN은 제너레이티브 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중에서 이런 방식이라면은 그 CNN에서도 제너레이티브 방식이 잘 되는 거인가요? 제가 이쪽을 많이 MA 정도만 봐가지고 이게 CNN에선 했던 것 같지 않아가지고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사실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CNN은 쓰면 안 될 것 같은 게 이제 각각 패치를 따로 분리를 해서 그걸 나중에 마스크랑 홈캡을 해서 뭐 프리딕터에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각각 따로 좀 연산이 돼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좀 리셉티브 필드 개념이 되게 중요한 CNN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CNN을 쓴다면 마스크를 쓰는 방식이 되게 한정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컨텍스트는 한 번, 그림으로는 한 번 통과시키는 것 같은데 컨텍스트 인코더에. 네, 근데 겹치는 부분에서는 빼고 그냥 하는 건가? 그 빨간 거 네, 위에. 네. 네, 그래서 그 지금 그 왼쪽 사진에서는 보이는 게 컨택트 블락이 6개인데 이 중에서 그 먼저 타겟 블락과 겹치는 부분을 모두 제외하는 거를 인코더를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아, 그림에서 보면은 원래 처음에 뽑은 컨택트 블락이 이렇게 큰데 이제 그 실질적으로 컨텍스트 인코더에 통과시키는 부분은 이 마스크 부분이 제외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 위에 왼쪽에 그림 보면은 파란 거, 빨간 거, 노란 게 있으면 이 세 개랑 아무것도 겹치지 않는 부분만 통과시킨다는 얘기네, 그지? 네, 맞습니다. 한 번 통과시키는 거고, 그러고. 컨택트 블락 하나에 대해서 타겟 블락이 N개가 있어서 컨택트 블락은 한 번 통과시키고 타겟도 이제 각각 한 번씩 통과시켜서 총 N개에 대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이제 익스페리먼트 부분에서 사실 지금 이게 레이턴트 단에서 비교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떤 픽셀 단에서의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불가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RCDM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 X가 좋아졌을 때 RCDM 같은 경우에는 그 본 논문에 저자로 참가한 분이 쓴 그 다른 논문에 있는 내용인데 그 이미지 X를 어떠한 인코더를 통해서 그 피처인 H를 얻게 되면은 그 노이즈 이미지와 이 피처를 가지고 디퓨전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 지금 X의 모든 부분을 다 알아야 하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본 논문에 이것을 적용시킬 때는 그 컨텍스트 블락에서 지금 알고 있는 아까 6개 중에 4개의 부분에 대해서만 학습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그 디퓨전 모델을 통해서 이제 그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뒤에 실험 쪽에 보면은 그 랜덤 노이즈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컨텍스트 블락이 없는, 그러니까 타겟 블락에 있는 예측해야 되는 내용들이 그 베리에이션 있게 이제 생성이 되는데 그것을 이따가 실험 결과를 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 메소드는 여기까지인데 질문이 있으신가요? 아까 그 컨디션 로스, 아니,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저 네트워크의 H가 컨디셔널 배치놈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이게 UXH가 딥 네트워크 및 컨디셔널 배치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뭔지 좀 설명 가능하실까요? 지금 하고자 하는 게 그 어떤 이미지에 대한 피처를 같이 활용을 해서 이미지를 다시 생성해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H의 본 논문에서는 그 인코더를 통과해서 얻었던 그 그러니까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리디터를 통과해서 나온 거고 타겟 같은 경우에는 타겟 인코더를 통과해서 나온 그 피처 벡터가 H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근데 컨디셔널 배치놈이 뭐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인지 X만을 가지고 그 뭐 리버스 프로세스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거기에 이제 컨디션으로 H가 들어갔다는 건데 혹시 배치nom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건가요? 배치놈이랑 컨디셔널 배치놈이 어떤 차이인지 저 잘 모르겠어서요. 혹시 이게 좀 일반적으로 디퓨전에서 쓰이는 개념인가, 개념인가요? 제가 이 부분까지 자세히 살펴보진 않아서 이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일단 개념상으로는 이 컨디션 H가 어떤 피처 H가 들어가서 그 픽셀단에서 예측을 할 수 있게 디퓨전 모델을 이용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 질문 있는데, 그럼 이 RCDM 트레이닝 할 때 네. 인코더 FX에 대해서 FX가 내뱉는 피처에 대해서만 RCDM을 따로 학습을 한번 한 다음에 비주얼라이즈에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하나의 컨텍스트가 있으면은 거기에서 이미 리프레젠테이션을 우리가 프리딕터에서 이제 뽑은 값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타깃 인코더를 통해서 뽑은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그 알고 있는 부분들에서 먼저 학습을 한 다음에 모르는 부분들은 이제 디퓨전 모델을 통해서 생성을 한 다음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피처를 넣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 더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익스페리먼트 현호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험 부분 설명할 이현호입니다.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려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논문에서는 실험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거를 앞에 보이시는 대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요. 이 실험에서는 로우샷으로도 그리고 트랜스퍼 러닝 두 가지 방면으로도 실험 결과를 냈고 이것이 좋은 결과를 냈다는 것을 실험 결과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도 좋은 성능을 냈다는 것은 어쨌든 이미지의 하이 시멘틱한 정보를 잘 학습을 했다는 것인데 또 이제 하이 시멘틱한 정보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로컬한 프리딕션한 로컬한 정보들을 잘 학습했는지를 보는 로컬 프리딕션 태스크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모델 사이즈가 커질 때 그리고 데이터 사이즈가 커질 때 얼마나 성능이 오르는지에 대한 스케일러빌리티 부분 그리고 컴퓨테이셔널 코스트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워낙 님께서 잘 설명하였듯이 프리딕터 부분에서 그 마스크의 포지셔널 정보를 잘 받아오는데 이 마스크 부분, 프리딕트하는 마스크 부분에서 포지셔널 정보를 잘 담았는지 그러니까 어떤 포즈나 어떤 위치 정보가 잘 구현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스킹 스트래테지나 같은 이제 어블레이션, 추가적인 어블레이션들이 있는데 이 마스킹 스트래테지가 이제 그 앞에서 원학님께서 설명하였듯이 그 마스크 4개를 가지고 추가 그 프리딕터가 프리딕트를 하게 되는 건데 그 마스킹 스트래테지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런 다양한 스트래테지 중에서 우리가 한 것이 가장 뛰어나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 표는 왼쪽은 이미지넷 1K에 대한 그 실험 결과이고요. 오른쪽은 이미지넷 1K의 약간 1%, 그러니까 이제 각 클래스당 한 12개에서 13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로샷으로 한 실험 결과입니다. 일단 왼쪽부터 먼저 보시면 이제 아이즈파가 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그 사용한 뭐 다이노나 심시에라과 같은 그런 모델들에 비해서 더 좋은 성능을 냈고 그리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식 그러니까 MA나 CA 같은 그런 방식들에 비해서도 좋은 성능을 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제파 왼쪽 그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 지금 VIT 베이스 그리고 라지 휴지 그리고 마지막에 휴지에 448 레졸루션으로 한 결과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학습은 프리트레이닝 과정은 224 곱하기 224 레졸루션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마지막으로 448 레졸루션으로 한 것이 224 레졸루션에 비해서 더 좋은 성능을 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로샷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클래스당 약 12개에서 13개 정도 이미지로 로샷으로 학습을 진행을 한 것인데 이 결과도 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한 모델들과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하지 않은 모델들에서도 되게 우월한 성능을 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한 핸드크래프트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한 그런 모델들에 비해서 더 좋은 성능을 냈다.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도 좋은 성능을 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퍼 러닝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뭐 그 사이파 100과 같은 다른 데이터셋들에 대해서도 우월한 성능을 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한 뭐 아이봇과 같은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는 약간은 성능이 좋진 않긴 하지만 거기에 거의 필적할 정도의 성능을 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하이 시멘틱한 정보들을 잘 학습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로컬한 그 정보들에 대해서도 잘 학습이 되었을까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이 실험을 학습을 한 데이터셋은 클리버라는 데이터셋인데 클리버라는 데이터셋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3D 공간에서 그 원통이나 어떤 그 구가 같은 어떤 오브젝트들이 여러 개 나열이 돼 있을 텐데 이것이 결과 그 이 이미지에서 그 구나 어떤 원기둥과 같은 그런 이미지들이 총 몇 개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뎁스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색깔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오브젝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로컬한 그런 정보들을 프리딕트하는 그런 하는데 사용하는 데이터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로컬한 그리고 로우 레벨한 태스크들에 대해서도 그 아이제파가 뭐 나쁘지 않은 성능을 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한 그런 메소드들에 비해서도 좋은 성능을 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한 설명인데요. 앞에 보이시는 그 그래프가 좀 나름 좀 중요한 그런 그래프인데요. 프리트레이닝한 GPU 아워스에 대비 어떤 성능 지표에 대한 그래프인데 프리트레이닝한 GPU 아워스가 뭐 아이봇이나 MA, 데이터 투 백과 같은 다른 메소드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프리트레이닝 아워스가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컨버지가 되게 빠르다는 점입니다. 다른 아이봇이나 MA와 같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에포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 비해서 아이제파 방법은 뭐 300 에포크 만에 컨버지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 한 5배 정도 트레이닝 타임이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딕트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레이턴트 상에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 프리딕션 하는 과정이 조금 더 오래 걸려서 약 7% 정도 레깅이 발생하는 점에 비해서 그 컨버지 속도가 워낙 빠르고 다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잘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성능도 높고 그리고 그 컨버지도 빨리 됐다. 그리고 그 시간도 적게 걸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그 프리트레이닝 되는 그 데이터 사이즈 그리고 아키텍처에 대해서 성능을 비교를 한 표이고요. 그래서 데이터셋 사이즈가 커질수록 그 성능도 올라가고 그리고 아키텍처 즉 파라미터의 양이 많아질수록 또 성능이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키텍처 그 표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컬럼을 보신다면 그 일단은 아키텍처가 커질수록 전반적으로 그 성능이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아까 설명드린 클리버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좀 로컬하고 로 레벨 태스크에 대해서는 성능 향상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데이터셋이 커질수록 조금 성능 향상이 올라가고 그럼으로써 좀 데이터 면에서 스케일러블하다는 사실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 어, 앞에 그림은 어떤 프리딕터를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 것인데 그 첫 번째 로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원본 이미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는 컨텍스트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즉 원본 이미지에서 마스킹을 진행한 이미지인데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이미지는 각각의 컨텍스트 이미지에서 각각의 마스크를 예측을 한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프리딕터에서 마스크 정보를 이제 리컨스트럭트를 할 것인데 예측을 할 것인데 이 예측한 부분이 그 전체 이미지에서 이 위치 정보를 잘 받았을지에 대한 것을 확인을 시켜주는 그런 그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까치에 대해서 예시를 들자면 지금 이 마스크는 까치 엉덩이와 꽁지 부분에 지금 마스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지셔널한 정보를 받았을 때 이 까치의 엉덩이와 꽁지 부분을 잘 이제 리컨스트럭트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포지셔널 정보를 잘 받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리컨스트럭션이 잘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과적으로 마스크에 대한 프리딕션이 잘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제파의 특성상 레이턴트 상에서 이제 계산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아까 원학님께서 설명하신 RCDM 방법으로 이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 것이고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결과를 잘 보신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포즈나 그 위치 정보를 잘 반영을 하여 리컨스트럭트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제파 특성상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그 레이턴트 상에서 L2 놈을 그 로스로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을 하였는데 그 이것을 결국 그 레이턴트 상에서 진행하지 않고 그냥 아웃풋인 픽셀 디멘션에 대해서도 적용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봤을 때 픽셀 디멘션에 대해서 적용한 것보다 그 인코더를 통과해서 레이턴트 상에서 진행한 것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아이제파의 컨트리뷰션에 부응한다는 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픽셀에서의 어떤 시멘팅한 정보보다 어떤 레이턴트 상에서 시멘팅한 정보들이 훨씬 유의미하기 때문에 거기 상에서 어떻게 보면 L2 로스를 계산해서 그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컨버지도 빠르고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그걸 좀 잘 반영한 실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스킹을 아까 원학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여기서 그 마스킹을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레스토라이즈나 이제 블록이나 랜덤과 같은 다른 마스크 기법보다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멀티 블럭에 대한 실험 결과가 훨씬 좋다는 것을 압도적으로 좋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뭐 레스토라이즈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법이냐면요. 전체 이미지를 4등분을 낸 다음에 그 한 등분을 보고 나머지 4등분을 맞추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리고 블록은 그냥 이미지가 있을 때 그냥 블록 형태, 그냥 렉탱귤러 쉐입으로 그냥 마스킹을 낸 거고, 랜덤은 그 렉탱귤러한 마스킹을 내는 것 자체를 랜덤으로 주는 것인데, 그런 그 마스킹 방법보다 저희가 지금 진행한 그 컨텍스트와 타겟 그런 기법으로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가장 큰 컨트리뷰션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실험 결과이고요. 좀 컨클루전을 설명을 드리자면, 으로 랩업을 하자면, 아이제파는 이제 핸드크래프티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하지 않은 그런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식이 이미지 그 학습 방법이고요. 이걸 통해서 그 기존의 어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하는 그런 기법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 그리고 스케일러빌리티 면에서도 좋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특성상 어떤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편향될 수 있는데 그런 편향성도 없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픽셀 리컨스트럭션을 통해서 픽셀 단위에서의 그런 L2 로스를 적용하는 것보다 더 레이턴트 상에서 L2 로스를 적용함으로써 조금 더 그 컨버지 속도도 빠르고 컴퓨테이션 속도도 빠르고 약간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한 그런 것에 컨트리뷰션을 가지는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하시면 편하게 아니라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기 뭐냐 계산량 같은 거는 다이노랑 뭐 이런 거 심클리어 뭐 이런 거랑 비교한 거는 없나? 여기 보면은 어, 다 일단 MA, 아이봇 이런 것만 했는데. 제가 본 거 쌍으로서는 이것이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컨버지 에포크 숫자가 너무 압도적으로 적어서 나머지보다 아마 그 메소드들이랑 한다 하더라도 GPU 아워스가 좀 많이 현저하게 낮을 거라고 전 예상이 됩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는 모델을 좀 큰 거를 쓰잖아, 여기는. 아, 네, 맞습니다. 휴즈를 쓰고 막 이러는데, 이러면 인퍼런스 속도는 훨씬 오래 걸리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트레이닝 시간만 얘기하는데, 그 인퍼런스 할 때 시간은 얘기가 당연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네, 그럴 것 같은데 일단 논문에서는 트레이닝 한 얘기를 위주로 아마 설명이 되어 있고, 저도 교수님과 같이 약간 인프런스 할 때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음, 약간 페어한 비교가 약간 아닌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이제파는 휴즈도 갖다 놓고 비교하는 거는 아이봇은 뭐 라지 모델, BIT 라지 모델 아, 네, 맞습니다. 이랑 비교하고 뭐 다이노는 그 저기 VIT B 어 빅 뭐 이걸 쓰고 뭐 좀 다들 다르게 써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거 앞에도 만약 보시면 여기도 그 그 아이제파는 휴지를 써놓고 나머지들은 이게 뭐 베이스나 라지로 쓴 거 썼는데 이제 이것도 조금 페어한 비교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하이 레졸루션, 그러니까 448에 대한 레졸루션에 대한 것도 사실 아이제파만 해놔서 사실 여기도 보면 굳이 따지자면 이제 여기 그 아이제파 VIT 라지로 한 것이 아이봇 그 보다 사실 낮은데 라지 VIT 라지로 한 것보다 낮은데 이제 여기서 이제 448 레졸루션으로 뻥튀기 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간사하게 비교를 해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좀 페어한 비교가 되려면 이제 다른 그 모델들에 대해서도 448 뭐 레졸루션으로도 실험을 진행한 것이 같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음. 네, 또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MA나 다른 프리트레이닝 방법들은 뭐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 같은 태스크에 대해서 트랜스퍼 러닝 실험도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따로 없나요? 네, 여기서는 클래시피케이션 위주의 태스크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오늘 세미나는 여기로 마무리 지어도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